안녕하십니까.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어제 동영상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금요일이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균형 잡기 동영상입니다. 어제와 오늘 사이에 저와 저희 아내에게 있었던 변화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균형 잡기 상황 변화들인데요. 물론 균형 잡기라고 해서 저도 저하고 저희 아내 상황 약간 차이는 있어요. 약간 차이는 있는데, 저는 이제 완전한 균형 잡기 상황에 들어와 있는 거 맞습니다. 지금 모래주머니 일절 차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게 안 차고 있다 하더라도 이제 양손을 동일하게, 안 차고 있지만 동일하게 중량을 갖고 있다라는 거고, 사실 중량이 없네요. 근데 하여튼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어, 오른손보다 왼손을 더 무겁게 차고 있어요. 오른손보다 왼손을 더 무겁게 차고 있는데, 원래 어제 같은 경우는 오른손 220에 왼손 240, 250, 이렇게 한 2, 30 정도 더 무겁게 차고 있기도 했는데, 근데 하여튼, 다리도 한 20, 30 정도 더 차고 있고 이런데, 근데 사실은 저희 아내 전에도 한번 이 말씀 드렸었죠. 저희 아내는 지금 정확한 엄밀하게 말하면 균형 잡기 상황은 아니다. 균형 잡기 상황이란 거는 길이끈이 최소한 가운데 왔다라는 거예요. 길이끈이 가운데 오게 되면 양손을 동일하게 차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길이끈이 왼쪽으로 가게 돼도 양손을 동일하게 차는데, 길이끈이 너무 왼쪽으로 가면 오히려 왼손 중량을 내려줘야 될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 200 이렇게 차고 있었는데 길이끈이 왼쪽으로 넘어가 버리잖아요. 조금 가는 거는 그냥 오른팔 운동하고 길이끈을 반대로 오른쪽으로 돌려주면 그냥 해결될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길이끈이 너무 왼쪽으로 가버리면 오른팔 운동해도 잘 안 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왼손의 중량을 조금 내려줘야 될, 200에서 150, 100 정도로 내려뒀다가 길이끈이 돌아오면 다시 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그런 상황이 있었죠. 우리 초창기 길이끈이 처음 돌아왔을 때, 왼쪽으로 돌아왔을 때 제가 그런 시행착오를 한번 겪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길이끈이 너무 갑자기 왼쪽으로 많이 돌아와서 그랬던 적이 있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지금 균형 잡기 상황이 아닌 거예요. 길이끈이 가운데 있다든가 약간 왼쪽에 있을 때, 그때 양손의 중량을 정확하게 동일한 중량으로 통제가 가능할 때 균형 잡기 상황이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전 단계, 대사증후군, 과정이죠. 대사증후군, 균형이 무너진 걸, 길이끈이 오른쪽으로 돌아간 걸 왼쪽이나 가운데로 이동시키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하여튼 제 아내 같은 경우는 길이끈이 거의 가운데 온 거는 맞습니다. 거의 가운데 왔는데, 아직도 가운데 오기 전에 뭔가 마지막 장벽, 그러니까 왼쪽 라인에서 이렇게 길이끈이 오른쪽으로 돌아갔다는 거는, 오른쪽 라인, 그러니까 오른팔, 오른쪽 가슴 이쪽은 오른쪽 다리까지도 피가 잘 도는데, 왼쪽 라인이 피가 그동안 오랫동안 잘 안 들어왔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혈관이 굉장히 좁아져 있어요. 좁아 있는 상황에서 길이끈을 왼쪽으로 돌리려고 하니까 뭔가 장벽 같은 데 부닥치는 거예요. 이게 먹힌다. 좁은 혈관에 피가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거는 좋은데 가다가 이게 통과가 안 되고 자꾸 먹히면서 불편함이 따라오는 거예요. 통증 같은 것들이. 이 왼쪽 머리, 팔, 옆구리, 허벅지, 왼쪽 다리, 바깥쪽 허벅지 이런 쪽으로, 엉덩이 쪽으로 통증이 자꾸 나타나니까 갔다가 또 뒤로 후퇴했다가 2보 전진, 1보 후퇴, 2보 전진, 1보 후퇴 이런 식으로 자꾸 그걸 돌파하려고, 뚫어내려고 그냥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돌파한다 이렇게 가면 안 되거든요. 그게 사람은요, 이게 통증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저는 그래서 생각해요. 통증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갖게 하신 안전장치다, 보호장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래 나병 환자분들인데, 나병 환자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그거래요. 통증을 못 느끼는 거. 손가락이 잘려 나가는데 통증을 못 느껴요. 언제 없어졌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발가락이 잘려 나가는데 '어 발가락이 없어졌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통증이 온다는 거, 우리가 통증을 잘 활용을 하면 어떤 것들에 대해서 예방을 할 수 있고 대비책을 세울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죠? 통증이 너무 심해지면 그게 염증이 돼 버리는 거예요. 염증이. 그 신경통을 통해서 인제 통증이 오는데, 통증이 너무 심해지면 사람들이요, 감정 컨트롤이 또 안 돼요. 막 몸이 막 아프잖아요. 그럼 짜증이 나요. 짜증이 날 수 있고, 그 짜증이 혼자 있으면 그냥 버티는데 막 옆에서 누가 이렇게 툭툭 건드리잖아요. 그러면 막 짜증이 그쪽으로 막 폭발을 해 버리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통증이 너무 심하게 나타나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어떤 통증에도 등급이 있거든요. 뭐 1 부터 10 까지 통증이 있다. 10이 제일 아프다. 저는 그래요. 저는 통증이 잘 못 참는 성격이에요. 저는 통증이요, 1, 2만 돼도 막 바로 뭔가 조치를 들어가요. 근데 3 까지도 참을 만은 해요. 3 까지 참을 만한데, 여러분들 제가 "이보 전진 일보 후퇴하라." 이런 말을 할 때, 후퇴할 시점은 저는 그렇게 봐요. 그냥 통증이 한 3 정도 됐다. 통증이 3 이라는 거는 '아 내가 좀 견디기 힘들었어.' 이게 내 감정 컨트롤하기가 어려워진다. 자꾸 짜증이 나고 화가 나려고 한다, 사소한 일에도. 그러면 이게 좀 후퇴해야 될 타이밍이에요. 그걸 막 꼭 참고 계속 진행해 버리면, 예, 감정적으로도 컨트롤이 안 돼 버리고 또 몸이 너무 괴로워서 먹힘 현상이 되게 심해져 버리면 몸살이 나 버리더라고요. 몸살이 나 버리니까 그거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2보 전진하더라도 1보 후퇴할 줄 알아야 되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령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제 아내도 왼손 왼발을 이렇게 뭐 어떤 때는 50 정도씩 더 무겁게 차기도 하고, 또 먹히면 한 40 으로 줄였다가, 뭐 또 먹히면 30 으로 줄였다가 한 10 정도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또 이게 너무 고요하면, 몸이 너무 편하면 일부러 기립근이 아직 안 돌아왔다고 판단돼서 일부러 중량을 올려 보기도 하고, 또 기립근 왼쪽 돌리는 운동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게 저희 아내 같은 경우에는 균형 잡기 상황이 아니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인제 균형 잡기 상황에서는 제가 가장 큰 변화가, 기립근이 가운데 왔을 때 제가 양손을 200, 200을 바로 찼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필요성이 딱 느껴져서. 기립근이 가운데 오면 왼팔로 피가 훅훅 들어가거든요. 더 차고 있으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어떤 상황인가 하면, 이제 왼손이 중량이 내려오다가, 그때 당시만 해도 오른손을 70 g을 차고 있었거든요. 그죠? 어. 오른손을 70 g을 차고 왼손은 적정 중량이라고 해서 내가 필요한 만큼을 차서 850 에서 계속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내려오다가 이게 어느 시점에, 이거 왼팔이 그때 아마 하여튼 계속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거의 한 150, 100 이까지도 내려왔어요. 이거 아니다 싶어서 처음에는 100 백으로 찼다가 나중에 100은 좀 부족하다 해서 200, 200으로 올린 겁니다. 그때 당시에. 균형 잡기 한 1, 2번 그때쯤, 그죠? 균형 잡기 1번, 2번 그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 단계가, 기립근이 오른쪽으로 가 있을 때는 여전히 오른손을 70을 차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70을 차고 왼손은 좀 더 무겁게 차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내도 어제까지는 오른손을 230, 220 정도 차고 있다가 그냥 70으로 내렸어요. 이거 아직 기립근이 오른쪽에 있는 게 맞다. 기립근이, 왜 그러면 왼손을 조금이라도 더 차고 싶은 욕구가 있으니까 아직은 기립근이 오른쪽에 있는 게 맞다. 그러니까 70으로 내린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우리가 이 과거에 70을 자꾸 차고, 오른손은 70을 차고 오른쪽 다리도 70을 차고 왼손 왼발을 많이 찼잖아요.
이게 왜 오른손을 더 많이 차면 안 되나 하면, 오른손을 이렇게 70 이상을 차 보면요, 저항이 생겨요. 저항이라는 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기립근이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뒤에서 뭔가 붙들고 있는 거야. 앞으로 못 가게. 그 우리가 막, 예? 막 자식이 인데 아버지가 뭐 장에 가는데 자식이 뒤에서 나도 데려가라 하고 막 뒤에 붙들고 있다. 막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죠? 아버지는 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애기들이 막 붙들고 있는 거야. 아빠 가지 말라고. 막, 예? 같이 놀자고. 막. 그 하여튼 저항이 한쪽은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붙들고 있는 그런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70 이상을 차면 예전부터 뭔가 이상하게 저항이 생기면요. 그러니까 기립근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저항이 생겨버리면 처음엔 잘 몰라요. 처음에 잘 못하다가 어느 순간에 막 어깨 같은 데가 막 빡 하고 막 아프다든가 막 가슴이 막 꽉 이렇게 한번 쪼여든다든가 혹은 이렇게 가슴 주변에 먹무리가 이렇게 진다든가 막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증상들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항이 생기는 걸 제가 여러 번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 아내도 어제 오른쪽 어깨 쪽에 갑자기 심한 통증이 한번 오기도 하고, 뭐 그랬던 적이 있어서, 하여튼 70 정도로 이렇게, 그냥 오른손은 기립근이 완전히 가운데 올 때까지는 오른손을 70으로 바꾸는 게 옳겠다 싶어서 조정을 한 겁니다. 그거 좀 알고 계시고요. 하여튼 제 아내는 지금 오른손 70, 뭐 왼손은 200, 뭐 30, 뭐 40, 뭐 이렇게 차고 있습니다. 왼쪽 옆구리 200, 왼쪽 다리도 20, 30, 뭐 많을 때는 50, 뭐 이렇게 차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기립근을 지금 천천히 먹히지 않도록 유도하면서 2보 전진, 1보 후퇴, 2보 전진, 1보 후퇴 하면서 운동과 이게 중량을 살살 조정하면서 계속 전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제가 이제 어제 동영상 올리고 제가 4일, 5일 만에 동영상 올리면서 어제 전체적인 얘기를 할 시간이 없었어요. 할 시간이 없어서. 일단은 좀 뭐랄까, 4일, 5일 동안 또 뭐 느꼈던 것도 사실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어제 가장 대표적인 게 그거였죠. 기립근이 왼쪽으로 오면 왼쪽 팔과 왼쪽 팔과 왼쪽 다리에 피가 잘 들어간다. 대신에 오른쪽 팔과 오른쪽 다리에 피가 부족해지는 현상이 생겨난다. 진짜 오른쪽 다리가 자꾸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른쪽 다리가 약간 시큰시큰하기도 하고 뭔가 다리를 발바닥을 디디는데 오른쪽 다리에 힘이 잘 안 들어가는, 생전에 제가 예전에 진짜 한 10년 동안 오른쪽 다리가 힘이 없다 이런 걸 한 번도 한 번은 아니고 하여튼 몇 번 느껴봤는데 거의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 그 중간에 기립근이 한 번씩 돌아왔던 적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반대로 막 차기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기립근이 돌아왔다 이런 걸 분석 도구가 없었으니까, 그냥, 왼비가 됐는구나 하고 이래 생각하기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하여튼, 오른쪽 다리가 부실해지는 그런 느낌을 이번 주에 한번 느꼈었거든요. 그래, 이거 기립근이 왼쪽으로 돌아가면 오른쪽 다리에 피가, 오른팔도 자꾸 살살 아프더라고요. 살살 아프면서, 기립근이 왼쪽으로 돌아갔는데, 자, 이번 주 하고 하여튼, 뭘 느꼈냐면 제가 대표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두 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 일단 제가 지난주에 동영상을 올릴 때 이게 기립근이 굉장히 잘 움직이고 있다. 너무 쉽게 왼쪽으로 가기도 하고 너무 쉽게 오른쪽으로 오기도 하고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진짜 헷갈리더라고요. 뭐 조금만 기립근을 왼쪽으로 돌리면 왼쪽으로 씩 넘어가고 또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면 오른쪽으로 씩 넘어오면서 이게 뭐
그래서 걔가 기립근 강화 운동을 한다 그랬잖아요. 기립근 강화 운동. 막 몸을 막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막 허리를, 엉덩이를 이용해서 막 흔들어 주면서요. 그죠? 그러니까 기립근이 오른쪽으로 간다 싶으면 왼팔을 팔꿈치를 뒤로 이렇게 하면서 막 뛰고요. 또 기립근이 왼쪽으로 간다 그러면 오른쪽 팔꿈치를 뒤로 하면서, 그러니까 팔꿈치를 뒤로 하는 쪽으로 이게, 여러분 이게 셀카 모드니까 좀 반대가 돼요. 이 손이 오른손이고 이 손이 왼손입니다. 이 손이 왼손. 여러분 보시기에는 오른손으로 보이죠. 그죠? 이게 왼손이에요. 그러니까 기립근이 만약에 오른쪽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왼쪽으로 돌리고 싶으면 약간 허리를 굽혀서 왼 팔꿈치를 이렇게 계속 뒤로 던지니까 기립근이 이렇게 싹싹 이게 돌아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또 왼쪽으로 돌아주면서 이렇게 하면 더 효과가 더 좋긴 해요. 또 기립근이 왼쪽으로 너무 돌아가면 오른쪽 팔꿈치를 이렇게 뒤로 던지니까 왼팔은 앞으로 하고 그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그죠? 오른쪽 팔꿈치를 이렇게 뒤로 던지면서 왼팔은 이렇게 앞으로 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또 기립근이 오른쪽으로 돌아오고, 이거는 이제 가볍게 기립근을 돌리는 방법인데, 기립근 돌리는 방법 되게 많잖아요. 그죠? 기립근 돌리는 방법이 너무 많은데, 이거는 이제 세게 하는 게 아니고 부드럽게 살살 돌려주는 건데, 하여튼 지난 며칠 동안은 이런 식으로 계속 균형을 잡았어요. 균형을 잡는데, 특이한 거는 제가 지난주에 동영상 올릴 때 이렇게 기립근 강화 운동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기립근 강화 운동을 좀 했어요. 기립근 강화 운동을 이번 주에도 계속 했습니다. 하는데, 처음에는 기립근 강화 운동을 하는데 기립근이 자꾸 약간 이렇게 세게 돌아가는 게, 기립근이 약간 오른쪽으로 살짝 치우친다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하루 이틀, 한 이틀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왼손에 전화기를 잡고 이렇게 이제 기립근 강화 운동을 하면서 왼손에 기립근을 약간씩 왼쪽으로 도와주면서 기립근 강화, 기립근 강화 운동을 한 거죠. 기립근 약간 왼쪽으로 도와주면서. 그죠? 그걸 하다 보니까 하루 이틀 지났나? 갑자기 기립근이 왼쪽이 확 자꾸 세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니, 내가 크게 기립근 운동을 세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기립근 강화 운동하면서 왼쪽을, 항상 전화기를 들고, 왼손 전화기 들고 한 거 아니거든요. 그냥 맨손으로 하기도 하고, 아니면 똑같이 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특별히 왼쪽을 크게 도와준 것도 아니에요. 근데 기립근 강화 운동을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자꾸 왼쪽이 세지는 거예요. 기립근 왼쪽이 자꾸 세지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좀, 분석을 막 해봤어요. 분석을 막 해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기도하면서 분석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일단 예상밖에 할 수 없죠. 분석을 하는데, 이거 거의 다 예상이죠. 하여튼, 일단은 조정 상황이 있었겠죠. 기립근이, 이제 다리도 조정하고, 옆구리도 조정하고, 이제 조정 상황에 있다가 기립근 강화 운동을 하니까, 하여튼 조정이 더 잘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기립근 강화 운동. 예? 기립근 강화 운동은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예. 이렇게 하여튼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이렇게 막 옛날 김원국 씨 가수 호랑나비 춘다든가 컨츄리 꼬꼬가 이렇게 막 이상한 춤을 추는 거 있잖아요. 기립근 전체, 척추를 전체를 움직이는 이런 동작을 하면서, 그게 저는 기립근 강화 운동이라고 봐요. 그냥. 근데 유튜브 동영상에서 올라오는 기립근 강화 운동은 이런 게 아니에요. 헬스장 가서 허리를 앞으로 굽혔다가 이렇게 하여튼 로만 체어인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위에 올라가서 허리를 이렇게 떨어뜨렸다 올라왔다. 그건데, 저는 그것도 기립근 강화 운동은 기립근 강화 운동이, 근데 그거는 너무 등 쪽으로만 세워주는 거지, 반쪽짜리 기립근 강화 운동 같아요. 저는 기립근 강화 운동은 전체를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또 기립근이 왼쪽이 자꾸 세지는 그런 성향이 자꾸 나타나는 것 같아요. 지금 며칠째예요, 사실은. 그래, 어떻게 또 기립근을 오른쪽으로 돌리면 딱 오른쪽으로 살짝 세지는 것 같아서 다시 왼쪽으로 하면 또 왼쪽이 휙 세지고, 이런, 세진다고 해서 아주 세지고 이런 건 아닌데. 근데 뭔가 모르게 왼쪽이 좀
견고해져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 저한테만 해당되는 건지 여러분한테도 해당되는지 저는 솔직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기리권 돌아가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제 이제 동영상에서 제가 기리권 테스트 할 때 겨드랑이 운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팔 다리에 피가 어느 쪽에 더 잘 들어오느냐, 공급이 되느냐, 그걸 통해서 기리권 테스트가 좀 용이해질 수가 있다. 좀 구분될 수 있다. 이렇게 상체를 이렇게 돌리는 것만으로는 좀 구분하기가 어려웠어요. 저도 가운데 있으니까 이게 기리권이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잘 헷갈려요. 헷갈리더라고요. 막 심하게 돌아갈 때는 알겠던데 가운데 와 있으니까 뭐가 뭔지 진짜 헷갈리더라고요. 그래 하여튼 어제 그 방법이 나왔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그런 게 있었고, 자, 특징이 그죠? 하여튼 기리권 강화 운동하니까 처음에는 기리권이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는데, 그래가 조금 데이터를 갖고 왼쪽으로 조금 도와주면서 기리권 강화 운동하니까 또 왼쪽으로 또 오다가 어느 순간인가 왼쪽이 자꾸 세지려는 성향이 생기더라. 그게 지금 오늘까지 지속이 되고 있다. 그런. 기리권이 왼쪽이 세지면요, 오른쪽 팔이나 오른쪽 다리 쪽이 약간 이 손가락을 이렇게 움직여봐도 손가락이 움직임이 좀 부드럽지 않아요. 약간 불편해요. 약간. 왼손은 부드러워요. 근데 오른손은 피가 정상적으로 공급이 안 되니까 약간 뻐덕하기도 하고, 다리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고, 그래서 이런 걸 뭐 정상적인 거를 데이터로, 나만의 데이터로, 저만의 데이터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죠? 저 손가락을 이렇게 움직여 봐서 어느 손이 더 부드러운가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봐요. 그냥. 근데 이거는 보조도구지. 그냥 이걸 해서 무조건 기립근이 이쪽, 이거 아니에요. 기립근은 이제 이 턱걸이 운동이나 다리 운동으로 해서 이제 확인을 해 보는 거죠. 아니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 해서. 그게 가장 주된 테스트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균형점 근처에 왔을 때, 살짝 해보는 겁니다. 균형점 근처에서는요, 손가락만 움직여도 균형이 이렇게 맞아져요. 기름이 오른쪽으로 돌아가잖아요. 손가락만 이렇게 계속 움직이고 있으면 기름이 살짝 왼쪽으로 오더라고. 또 기름이 살짝 왼쪽일 때는 오른쪽 손가락만 살짝 움직여도 기름이 살짝 오른쪽으로 오더라고. 그게 희한하게 하여튼 느껴졌어요. 느껴졌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이 손가락을 이렇게 계속 하면 피가 계속 오른쪽으로 오는 거예요. 왼손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손을 내려놓고 천천히 움직이고 있으면 여기 길이가 조정이 돼요. 손가락이. 그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이고 싶으면 손목 스냅을 이렇게 잡고 주면, 손가락도 이용하고 손목 스냅을 주면 피가 더 강하게 옵니다. 손가락이 제일 약하고 손목 스냅까지 이용하면 좀 더 세죠. 팔꿈치까지 이용하면 더 셉니다. 그죠? 근데 팔 전체를 이용하면 더 세겠죠. 이게 점점 더 세지는 강도예요. 그 움직임이 있다는 건 피가 간다라는 거죠. 그걸 이해를 하세요. 하여튼 저 기립근이 자꾸 왼쪽으로 치우치는 현상이 저한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 아직 솔직히 정확하게 분석을 못 하겠어요. 그동안 계속 기립근을 왼쪽으로 돌리려는 그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건지, 뭐 내가 밤에 잠을 잘못 자서 나타나는 현상인지 좀 구분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하여튼 뭐 기립근이 왼쪽으로 있다는 건 좀 안정적인 거니까 약간 풀어주는 동작을 하면 뭐 컨디션도 안 나쁘고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쁜 거 아니고 그냥 그런 현상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시라는 거고. 두 번째는 어제 말씀드렸던 건데 이걸 되게 좀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앞꿈치 위주로 걷느냐 뒤꿈치 위주로 걷느냐, 제가 뭐 앞꿈치만으로 걷느냐 뒤꿈치만으로 걷느냐 이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앞꿈치 위주로 걸으면 다리가 자꾸 가벼워지더라고요. 가벼우니까 다리에 있던 피가 자꾸 심장 쪽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앞꿈치에 힘을 더 주면. 처음에 할 때는 몰라요. 근데 이게 뭐 한두 시간 걷다가 한참 있으면 이게 후유증이라고 그럴까? 그냥 하여튼 결과물로 계속 올라오는, 걷다가 이렇게 앉아있으면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그걸 느꼈는 게 좀, 저는 큰 소득이라고 봐요. 제가
그것도 너무 올라왔다 싶으면 약간 뒤꿈치 위주로, 또 그것도 약간 뒤로 걸으면서 뒤꿈치 위주로, 그러니까 한 7대 3이나 뭐 8대 2 정도 이렇게 해서 약간 뒤꿈치 위주로 이렇게 걸으면 또 다리에 피가 또 채워져요. 그러니까 뒤꿈치로 걸으면 동맥류가 돼서 심장에서 다리로 피가 많이 내려온다고 했잖아요. 앞꿈치 위주로 가면 정맥류를 도와서 다리에 있던 피가 자꾸 위로 올라와서 다리가 점점 가벼워지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 그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또 그걸 또 연계, 이게 윗배, 가운데 배, 아랫배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앞꿈치 위주로 걸으면 윗배 쪽으로 좀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윗배로 많이 올라와요. 장관막이 들리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전에 이걸 구분 못했을 때는 앞으로 걷거나 뒤로 걷거나 뒤로 뛸 때도 주로 앞꿈치 위주로 많이 뛰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건지 장관막이 확 올라와서 막 다리는 너무 가벼워지고 해서 막 잠을 막 설치고 이랬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래, 요즘은 이걸 좀 구분을 하려고 해요. 내가 지금 앞꿈치 위주로 걸어야 될 텐가, 뒤꿈치 위주로 좀 걸어야 될 건가, 약간 구분을 하려고 합니다. 너무 올라오면 약간 뒤꿈치 위주로 걷고, 또 이렇게 배가 너무 처지면서 다리가 무거워지기 시작하면 약간 앞꿈치 위주로 걷고, 또 이게 또 너무 또 앞꿈치 위주로 걸으니까 후유증이 저녁에 나타나더라고요. 결과물이 저녁에 나타나서, 아이고, 다시 막 끌어내리고 막 이런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뒤꿈치로 걸으면서. 그 하여튼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그런 현상이 있고, 물론 또 복잡한 저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무조건 앞꿈치 위주로 걸으면 윗배가 올라오고 뭐 어떻게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균형 잡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균형 잡기 상황에. 근데 물론 균형 잡기 상황이 아니더라도 영향을 미치긴 하겠죠. 근데 균형 잡기 상황이라는 거는 기립근이 가운데 있다라는 것과 기립근이 아직도 오른쪽으로 있다, 혹은 왼쪽, 그 오른쪽으로 있다 하고 약간 상황이 다른 거예요. 기립근이 가운데 있다는 거, 내가 조금만 조치를 취해주면 정상적으로 그 결과물들이 확확 바뀌어지는 거고, 기립근이 약간 오른쪽으로 있다라는 거는 변화는 일어나는데 약간 비정상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저항도 걸리고 먹힘 현상도 생기고 막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기립근이 오른쪽으로 돌아가 있다라는 거는 약간 개실, 팽창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처음부터 개실, 팽창 이런 게 없었던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뭐 완전히 없었다기보다는 내 몸에 크게 영향을 주는 팽창이나 개실염 같은 게 없었을 수도 있는데, 근데 배를 만져서 계속 아프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개실염이나 팽창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기립근이 정상적으로 제자리에 오기까지는 약간 개실이나 팽창 것들이 계속 내 몸을 조금 정상적인 데이터를 얻는데 약간 방해작용을 할 것 같아요. 저희 아내 같은 경우가 아직 팽창이 약간 있거든요. 물론 아직 기립근도 약간 오른쪽에 있지만은 팽창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저하고 동일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저는 완전한 균형 잡기에 들어와 있고, 저희 아내는 약간 기립근이 오른쪽으로 가 있으니까, 저는 앞꿈치로 걸으면 윗배가 훅 올라와 버려요. 윗배가 훅 올라오면, 제가 지난주에 손에 200을 다시 찼다가 그날 오후에 또 훅 올라와 버린 거예요. 찰 수가 없더라고. 또 벗어버렸는데, 그게 이제 앞꿈치, 뒤꿈치의 위력이더라고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걸어 다녔을 때는 그게 뭐 나의 몸에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쳤나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계속 앞꿈치 위주로 걷는다, 계속 뒤꿈치 위주로 걷는다, 이게 하루 이틀 3일 돼버리면요, 변화가 크게 일어나 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안 해봤으니까 그동안 몰랐던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데 이 손가락 하나를
하루 종일 움직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지금 뭐 한 10초, 1분 움직이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걸 24시간 동안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마 상당히 큰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아마 오른쪽 머리가 아파진다든가, 이 팔뚝 이 위쪽이 뻐근해져 버린다든가, 이쪽으로 피가 너무 몰려서, 저는 확신을 해요. 그런 변화가 생길 거예요. 꼭 하루 24시간 안 해도 상관없어요. 이거 한 두세 시간만 해버리면 벌써 못해요, 이거. 다른 건 가만 안 놓고 요것만 움직이면 아마 1시간 뒤에도 벌써 막 이상한 현상이 벌어질 거예요. 근데 왠가 하면 일반인들이 아무도 그런 행동을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한 번씩 경험을 해봤어요. 글씨로 연필을 잡고 콱 눌러가서 이래 써보면 막 팔이 저려갖고 막 이런 거 있죠. 숙제 한두 시간 하고 나면 노트에다가 글씨 한두 시간만 써도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앞꿈치 위주로 많이 걸었다, 뒤꿈치 위주로 많이 걸었다 이래 돼 버리면 몸에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걸 우리가 데이터화해서 잘 활용하면 굉장히 유익한 도구가 될 수도 있고, 그죠? 잘 이해를 못하고 따라만 하다 보면 약간 엉뚱한 결과를 만나서 고생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지난 한 5일 동안은 어떤 유의미한 이런 경험들을 좀 했습니다. 기도하고, 앞꿈치, 뒤꿈치, 이거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였거든요. 제가 장갑막이 들리면서 제가 그때 뭐 뒤로 걷고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해주면 장갑 뭐 인사를 하고 뭐 이렇게 해주는, 그것도 분명히 영향이 있어요. 아니라고 할 수 없어요. 영향이 있어요. 근데 앞꿈치가 굉장히 큰 영향을 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뒤로 걷는 거 꼭 필요하거든요. 분명히 장갑막 위치가 이 등짝 뒤로, 그 장갑막 출발점이 거기이기 때문에 뒤로 걷는 게 분명히 장갑막이 들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앞꿈치를 조금 더 신경 써주는 게 좋고, 장갑막이 너무 들리면 또 뒤꿈치 위주로 또 뒤로 이렇게 걸어주고, 또 무릎도 좀 굽혀주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 또 아랫배로 씩 내려가고 뭐 이런 게 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경험들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균형 잡기 동영상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